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수파파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풀옵션 단기 임대 얘기를 할 건데, 오늘은 이게 정말 편하게 고수익을 벌 수 있는 일인지 풀옵션 관리에 대한 제 경험담을 얘기해 볼게요. 가볍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 경험으로는 보증금 있는 일반 주택보다 많이 힘들었어요. 관리가 힘든 이유를 따지면 크게 두 가지 때문인데, 첫 번째는 임차인 중에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은 분들이 많고, 두 번째는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런 것은 물론 아니고, 저도 풀옵션 운영하면서 월세 안 밀리고 예의 바르고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비교적 많아요. 그냥 확률, 퍼센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운영했던 지역은 강남이라서 타 지역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임차인들의 상당수가 직업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유흥업소 종사자라던가 일수하는 사람들, 개인 사업하다 망한 중년층도 일부 있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고 들어오는, 그렇게 딱 정해진 패턴으로 움직이는 입주자는 많지 않아요. 물론 시즌이 되면 유학생이나 일반 학생들도 많이 오고, 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몇 개월 단위로 출장 오거나 단기 업무를 보러 오는 사람들, 외국에서 2달 정도 들어와서 잠깐 단기 숙소가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풀옵션 단기 임대에 사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느낌상 어디에 정착을 잘 했다기보다는 좀 안정적이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입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강남에서 풀옵션 단기 임대를 구하는 사람들은 강남 사람들이 아니에요. 외지에서 온 젊은 층들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안정적인 직장을 잡았고 어느 정도 여윳돈도 있다면 굳이 단기 임대에 살 필요가 없죠. 보증금이 있는 방을 1, 2년 단위로 구하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풀옵션 단기 임대는 보증금이 없고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한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데, 가진 게 없는 상태에서 허세가 심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젊은 나이에 가진 게 별로 없는 거는 전혀 죄가 아니지만, 거기에 허세가 붙어 있으면 굉장히 피곤하죠. 주변에 민폐를 끼치면서 옮겨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심이나 배려심이 좀 부족하다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로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아요. 이걸 요약하면, 공동주택에서의 룰을 잘 안 지킨다거나, 사회 경험이 적은 상태에서 좌충우돌을 한다거나, 좀 까칠하다거나, 본인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월세 밀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건 사고도 일반 전월세 방들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인데, 그중에 나이가 약간 있는 사람들은 닳고 닳아서 상대하기 정말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보증금 있는 일반 전월세 방이라고 해서 안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 풀옵션 단기 임대엔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기억나는 사건 사고를 몇 가지만 얘기해 보자면, 임차인이 홍콩에서 사기 도박에 연루되면서 구속돼가지고 2달 동안 월세도 못 받고 짐도 못 빼고 한 적도 있고, 하우스 도박판을 열었다가 경찰이 들이닥친 적도 있었어요. 임차인이 제 도장을 위조해서 보증금 1,000만원짜리 가짜 계약서를 5개 만들어가지고 그걸 담보로 5군데 사채를 썼다가 잠적하는 바람에 제가 2주 동안 사채업자 5팀을 상대한 적도 있어요. 제가 일반 임대업자라면 전화 안 받으면 땡이고 문자로 육두문자 날리다가 끝난 상황인데, 저는 중개업을 하면서 사무실이 노출돼 있으니까 예치금 140만원 밖에 없다는 거 분위기상 다 알면서도 혹시 몰라서 그런지 순순히 안 물러나더라고요. 20대 초반 여성분이었는데 새벽 3시에 한참 자고 있는데 술에 떡대서 전화해가지고 덩이 안 내려간다고, 물을 내렸으면 내려가야 할 것 아니냐고, 왜 말을 안 듣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술에 떡이 됐는데 잠도 안 자고 계속 전화해요. 몇 시간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가봤는데 그때까지도 꽤 있어. 근데 문제의 그 덩이 변기가 아니라 수채구멍이라고 하죠. 싱크대. 거길 왜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나름 뚫어보려고 했는지 그 위에 국자가 이렇게 막 덩과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저는 헛구역질하고 옆에서 소리 지르고, 모른 척하고 안 가면 될 것 아니냐. 술 취해서 올 때까지 계속 전화하고 옆방에서 시끄럽다고 항의 전화 오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30대 중반이었는데 밤에 엄마한테 전화했죠. 보고 싶더라고요.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거는 이거였어요. 자기가 신혼부부라면서 부부가 잠깐 사용한다고 계약을 했는데 연락도 안 되고 이상해서 며칠 후에 가보니까 오늘 내일 하면서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거동도 못하고 대화도 잘 안 통하는 노인분만 버리고 왔던 사람. 거기가 예치금 100만원에 월세 선불 1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의 노쇠한 부모님을 방치하고 연락 끊은 거죠. 어찌어찌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다시 모시고 갔어요. 돈도 다 돌려줬고. 일주일 손해봤죠. 지금 얘기하는 건 정말 일부분이고 별 사람을 다 봤습니다. 월세 밀리면서 문 안 열고 집에 없는 척하는 사람들은 늘상 있는 일이에요. 문 앞에서 전화하면 안에서 울려요. 근데 안 받아요. 몇 번 하면 받아서 자기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 오늘 집에 못 들어온대요.
그 말이 전화기로도 들리고 문에서도 들려요. 서라운드로. 시간차는 0.3초. 전화기가 느려요. 한 번은 임차인이 사라졌는데 월세도 못 받고 짐도 함부로 못 빼니까 손해가 나기 시작하죠. 보증금이 없으니까 월세를 못 받으면 깔 보증금이 없잖아요. 백방으로 찾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기죄로 구속됐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짐 빼는 게 정말 난처해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 나쁜 얘기만 한 것 같은데 다 그런 사람들만 사는 건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케바케가 좀 있기도 하지만 일반 전월세방에 비해서 골 때리는 일이 많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친한 지인분을 만났어요. 저보다 3살 형인데 이분이 재력도 좀 있고 건물이 여러 채 있는 분이라 임대사업을 꽤 오래 하신 분이에요. 강남구 역삼동에서 풀옵션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이 운영하는 풀옵션 내부에서 얼마 전에 자살 사건이 있었어요. 2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는데 월세가 안 들어오고 연락이 계속 안 되니까 풀옵션 운영하다 보면 늘상 그런 상황이 생기듯이 이 여성분도 돈이 없어서 연락을 좀 피하나 보다 했대요. 어느 날 경찰에서 마약 피의자 동선을 파악한다고 건물 앞에 있는 CCTV를 좀 볼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요청이 왔대요. 마침 임차인이 2주간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분이 경찰에 딜을 한 거죠. CCTV 충분히 협조해 줄 테니 대신 우리 건물 몇 호실에 내가 문을 따고 들어갈 일이 있는데 거기 같이 동행해서 참관만 좀 해달라. 풀옵션 단기 임대라고 해서 월세 밀렸을 때 함부로 문 따고 들어갔다가 고가시계 같은 거 분실물 생겼다고 역으로 공격당하는 경우 많습니다. 경찰을 대동하고 영상 촬영하면서 들어가는 게 제일 안전한데 실제로 경찰은 이런 민사 문제에 잘 협조 안 하거든요. 할 수도 없고요. 근데 이분은 마침 경찰이 도움을 요청하러 찾아왔으니까 임차인이 연락 안 돼서 좀 불안하고 무슨 사고가 생겼을지도 모르니 문을 열고 안을 좀 봐야 할 것 같다. 좀 참관만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협조를 받은 거죠. 근데 그거는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한 핑계였고 실제로는 안에 시신이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대요. 분리형 원룸인데 방문에 있는 잠금 장치가 똑딱이에요. 뭔지 아시죠? 밖에서 젓가락으로 콕 누르면 열리는 그런 거. 근데 힘으로 미는데도 방문이 뭔가 끈적한 느낌이고 잘 안 열리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문틈을 청테이프로 다 감아놔서 안 열린 거예요. 힘으로 더 했으면 열렸겠지만 옆에 있던 경찰이 뭔가 감을 잡았는지 딱 스톱시키고 결국 112에 다시 연락해서 그분들이 문을 연 건데 그 중간 얘기는 뭐 좋은 일이 아니니까 다 생략하고 112에 기동대, 앰뷸런스, 과학수사대 뭐 엄청난 숫자가 왔대요. 현장 보호한다고 뛰둘러치고 시신이 실려나가고 그러니까 다른 임차인들을 달래는데 또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월세가 밀린 상태에서 그 방도 한동안 폐쇄되고 근데 그 비용 손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부검도 끝나고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이분이 나중에 그 방을 정리했을 것 아니에요. 다행히 유족을 찾아서 유족분들이 물품들은 가져갔는데 침대에 시신이 방치되어 있었으면 그 흔적이 남잖아요. 겨울이니까 좀 덜하긴 하지만 그날의 기억과 그 침대 시트에 남은 흔적, 그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 집기들을 다 버리고 도배를 새로 하는 과정, 며칠 전까지 시신이 누워있던 그 매트리스 끊어내고 번개탄에 탄 장판을 걷어내면서 느낀 감정들, 특히 유서가 발견됐는데 이 여성분이 20대 초반의 나이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몸만 올라왔었나 봐요. 그러다가 결국 돈 문제가 생기고 여기저기 빚독촉에 시달린 것 같아요.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마지막을 마음고생으로 살다가 안에서 청테이프로 다 막고 유서를 쓰고 자기 손으로 번개탄을 피우고 스스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하고 빚쟁이들 입장에선 철천지 원수 같겠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연민이 남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나중에 현장을 정리하면서 그 복잡한 느낌들이 이분한테 그대로 전달됐었나 봐요. 임대사업을 오래 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인데 뭔가 아닌 척은 하지만 정신적인 데미지를 상당히 입었더라고요. 자, 어쨌건 이러저러한 이유로 풀옵션 단기 임대는 일반 전월세 임대하시는 것보다 사건 사고들과 스트레스가 비교적 많다는 것. 저도 꽤 많은 호실을 6년 정도 운영하다가 마지막엔 미련 없이 다 정리했어요. 관리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그렇지만 중간에 임차인 한 분 잘못 만나면 1년 동안 매월 조금씩 벌었던 게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사실 정말 스트레스는 월세 미납 때문이에요. 풀옵션 단기 임대는 특성상 월세가 조금만 밀려도 손해볼 수 있어요. 예치금도 있고 월세도 선불인데 무슨 얘기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월세가 일주일만 밀려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간보기 시작하고 2주가 지나면 기싸움이 시작되면서 아주 피곤한 상황도 자주 생깁니다. 풀옵션 단기 임대를 10개 정도만 운영하면 용돈벌이는 충분히 된다고들 생각하시는데 보증금이 없는 상태에서 고객층도 안정적이지 않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10개 정도 운영하다 보면 힘든 상황이 늘상 생겨요. 다음 영상에서는
풀옵션 당김대에 대한 수익을 파헤쳐 볼게요. 제가 운영했던 것들 중에서 3년간 운영했던 호실 하나를 예로 들면서 3년간 총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지출됐는지, 한 개 호실에서 월 평균 얼마씩을 벌었는지, 생각만큼 수입이 괜찮은지, 수입과 지출을 하나하나 쪼개고 재조합해보면서 최종 결과를 얘기해보고, 더불어서 월세가 일주일만 밀려도 임대인들이 왜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지 이 얘기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